그러면 이런 국제 정세에 너무 밝으신 분은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면 주식의 천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주식 하세요? 저는 미국 주식만 좀 있어요. 국내 싫어하시나요? 왜 한국 싫어하세요? 그냥 까먹기만 하니까 너무. 또 트럼프가 되면서 막 비트코인 사셨어요? 이거 왜 이래 그러면서 막 팔고. 그리고 선거는 대체로 국내 이슈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국제 이슈, 외교 관계에 관심 별로 없어요. 방위비 10배 내야 되는 거예요? 10배는 뭐 사실상 말이 안 되고. 김지훈 박사님 들어가서 좀 얘기해 주시면. 왠지 될 것 같지? 2025년도에 우리의 스탠스, 우리나라의 스탠스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는 했지만 되게 민감한 부분이 뭐. 안녕하십니까?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왔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12월 20일 이제 곧 또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게 또 좋은 사람들한테 좋죠. 예. 하지만 뭐 또 하루면 또 하루일 수 있는 그런 또 날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들떠있지? 라는 게 오히려 좀 외로워질 수 있는 날인데 이럴 때 또 속을 꽉 채워야지 좀 좋지 않겠습니까? 이 허한 마음을 채우는 여러 가지가 물론 뭐 쇼핑도 있겠고 친구들과의 그 모임도 있겠고 아주 여러 가지 허한 마음을 채우는 방식이 있을 텐데 요정식탁은 아니다 라고 우리 요정식탁 친구들 우리 꼬요들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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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는 오늘 지식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무슨 개벽 다고 뜯는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막 지식이어서가 아니라 뭔가 살아가면서 조금 배우고 얻어야 될 이야기들을 좀 편안하게 요정식탁에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모신 분입니다.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콘텐츠들이 너무너무 좋은 콘텐츠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좋을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양식을 좀 준비했는데요. 알프레도 호텔에서 만들어졌다 해서 알프레드 그 이름이 담긴 알프레도 샐러드를 만들어 볼 거고요. 알프레도 소스가 들어간 샐러드다. 그리고 철입니다. 홍합 스튜를 만들 건데요. 이전에는 제가 토마토 소스로 했었는데 오늘은 크림 소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합 크림탕. 예. 그다음 겨울입니다. 예. 버프 부기뇽, 버프 물기뇽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름이 낯설어서 시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꼭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겨울에 꼭 드셔보시면 좋고요. 자,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진짜 반가워요. 저는 너무 궁금 같아요. 저도 구경 같아요. 이거 또 뭘 사오셨나요? 예,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아니 마침 또 이 겨자가 너무 필요했는데 디종. 디종스타랑 이거 이탈리아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신세계에서. 아이고 또 어렵게 와주셨어요 사실은. 뭐 초대해 주시니까 너무 예뻐요. 크리스마스 카드 네. 크리스마스처럼 좀 꾸며봤습니다. 오늘 약간 크리스마스 이게 22일 날이더라고요 마침. 나가는 날이요? 나가는 날이. 그렇구나. 뭐 이거라도 달고 올까? 가풀 보셨나요? 네. 선뜻 이렇게 나와주신다고 그럼요.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바쁘시죠? 지금 또 가장 물어보고 싶은 끝나서 뭐 별로 이렇게 물어볼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너 라디오 스타까지 출연해줘. 그러니까요. 네, 출세했죠 뭐. 그게 출세. 근데 거기서도 또 정치인이 된다면 이란 이야기에 너무 유쾌하게 대답해 주셔서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어떨까요? 정치인으로서 근데 자질은 되게 좋으세요. 왜냐면은 잘 들으시잖아요. 네, 누구 나와서 얘기하면 이렇게
계속 얘기를 끌어내고 또 듣고 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가지면 가장 좋은 이상형의 정치인이시죠. 하지 마세요, 근데.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아니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을 섭외했었어요. 오바마 그리고 국무장관 네.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은 제 유튜브에 나왔던 건 아니고요. 제가 출연하던 프로그램에 이제 나와서 제가 인터뷰를 한 거였고, 블링컨 장관은 사실 이제 대사관 통해서 그쪽에서 연락이 왔죠. 그런 분들은 제가 섭외를 못 해요. 네, 무슨 수로 국무부죠. 장관님 좀 바꿔주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네, 홍보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어디로 할까 보니까 여기가 적당한 것 같아 해서 선택을 받은. 전 백악관에 직접 전화하신 줄 알았거든요. 하고 싶어요. 트럼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인터뷰하고 그런 인터뷰에서 너무 의연한 모습, 그러니까 막 이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지금 너무 잘할게라는 모습이 아니라 의연하게 정말 궁금한 모습들을 물어봐주고 하는 데서 많은 분들이 되게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런 거 좀 느끼셨어요? 아니면 어떠셨어요? 속을 되게 떨었어요. Korea's role in that sense as an ally and also as a democracy. Well, again, because of Korea's own example, both helps bring a spotlight to this initiative and helps show the way. 사실은 그렇게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훨씬 타겟팅에도 좋다라고 그들도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럼요. 네. 뭐 한국에서는 제 채널로만 이제 나왔지만 블링컨 장관도 그렇고 뭐 오바마 대통령도 뭐 굉장히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 많이 나가요. 네. 그래서 정말 격이 없이 얘기하고. 오히려 네. 그래서 친근하게 자기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장점이 될 수도 있을 테고. 혹시 그럴 때 막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 안 되고 이런 질문 안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나요? 먼저 사전에 공유는 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질문 리스트를 공유를 하고 아니면은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논의를 조금 했어요. 근데 조금 민감하다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기는 한데 웬만하면은 받아주는 편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받아주고. 네. 그 예민하다는 게 어떤 질문들이었던 걸까요? 예를 들면은 이제 본인의 어떤 뭐 정치적 숙적이라든지 와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우리 친구인데 그러지 말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하니까 쓱 또 들어가시고 그러시잖아요. 웬만하면은 그쪽에서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거는 안 해요. 왜냐면은 이제 라포가 좀 쌓여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그래야지 또 이제 딴 데서 또 나중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안 되겠더라. 하지 마. 막 쑥쑥 들어오더라고. 안 한다고 자꾸 또 하더라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지켜주고. 그 대신에 이제 하다가 살짝 어긋난 그 정도는 하죠. 예. 사생활 이야기 뭐 그럴 때 이건 딴 데서 안 한 얘기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거는 이제 좋은 걸로 하나씩 꼭 넣는 편이에요. 그럼 오바마 때는 어떤 질문이었나요? 오바마 때 그 농구 얘기를 했어요. 너 아직도 농구하니? 그 농구 진짜 잘하잖아요. 네. 그때 막 3점슛 막 넣는 거. 그래서 우리 아들이 완전 팬이야. 농구 선수인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뭐 이런 거. 네, 근데 그거 부분 편집이 됐고. 그래요? 그쪽에서 원하지 않아요? 그건 아닌데 시간이 좀 없어갖고. 네. 샴페인 괜찮으세요? 그럼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요정식당을 보면서 항상 이 테이블웨어가 너무 예뻐갖고 꼭 와보고 싶었어요. 제가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었거든요. 조금 더 한다. 내가 조금 더 과하게 간다. 오늘 이 그릇은 오늘 샀어요. 저도 지금 너무 갑자기 막 스케줄을 갑자기 몰아쳐서 이제 뭐 약간 좀 사실은 정신이 없다가 해서 먼저 좀 초대해보자라고 했는데 조금 저희도 연예인 아닌 분들을 하기가 조금 무서울 때가 있어요. 조회수 안 나오거나 할 때. 뭐 포기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번에 잘 나올 것 같은데 마찬가지세요? 디스플레이도 가끔 내가 이런 주제 할 때 약간 머뭇거려지고 약간 힘들 때 있나요? 일단 저희는 국내 이슈는 안 해요. 네. 그걸 하면 한 편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대박이 터지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대사관 통해서 뭐 국무장관 뭐 인터뷰 들어오고 그런 것도 사실은 웬만하면은 이제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편을 드는 모습이 있다면 거기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가장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너무 재밌었어 하는 인터뷰도 있었나요? 하던 거 중에? 다 너무 재밌었어요. 예. 맞죠. 제가 내가 이 바보 초보처럼 내가 네, 근데 정말 다 너무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유난히 인상적이었던 건 있어요. 근데 누구였어요? 그거는 트럼프 행정부 때 첫 국가안보 보좌관이었었던 HR 맥마스터 장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인터뷰를 했던 날짜가 2022년 2월 23일이에요. 그 날짜가 뭐냐면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게 2022년 2월 24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우크라이나 이야기 물어보고 러시아가 침공할까 물어보고 했는데 그때 선전포고는 했었을 때인 건가요? 선전포고라고 러시아가 막 하지는 않았죠. 사실 이제 군대가 거기 전부 다 접경 지역에 있고 들어올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동구권을 전공하신 분들, 러시아 전공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푸틴이 미쳐서 안 한다 그랬어요. 기억들 하시죠? 다들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딱 맥마스터 장관한테 물어봤더니 반드시 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미 러시아가 동부 쪽은 차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동부 돈바스 쪽만 이렇게 차지하고 먹으려는 거 아닐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푸틴은 끝까지 갈 거고 키이우를 함락할 거고 우크라이나를 손에 넣으려고 할 거다. 두고 봐라. 그랬어요. 좀 오반데 막 그래서 근데 다음날 딱 침공을 하고 사실 위에서 이제 키이우를 함락을 하려고 특수부대가 들어오고 결국 못했지만 그래서 그분의 이제 예언이 맞았던 거고 그러면서 책상 앞에서 펜대 굴리는 학자들은 다 필요 없고 역시 필드에서 실전을 뛴 사람이 아는 거구나 그 생각을 했죠. 그 사람의 정보는 뭐였을까요? 그러면 본인이 뭐 국가안보 보좌관이었으니까 뭐 듣는 것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분은 사실은 예전에 뭐 이라크전 때도 그렇고 약간 전쟁 영웅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정말로 전쟁터를 뛰어다니면서 느끼는 어떤 촉 같은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소식이지만 굉장히 놀라면서도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와, 그래서 소름이 딱 돋는. 그런 경험도 했었고 네. 가장 오히려 좀 까다로웠던 혹시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일단은 까다로운 분들은 사실은 뭐 그분들을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군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 그렇죠. 네네. 그건 이해가 가는 네. 지점이죠. 그러니까 현재 제가 주한 미 해군 사령관도 했었고 It was incredibly special for me. It made me feel almost Korean, so I was pretty excited. 다른 건 없는데 이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거는 정치적인 질문을 하지 마라. 근데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정보 쪽으로도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렇죠. 한국에 대해서도 그럼요. 그 다음에 누가 무슨 일을 했던 어떤 사화까지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말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질문을 너무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재밌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재밌지만 굉장히 피 튀기는 일들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얘기해 보면 내가 여기 와 있으면서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그 정보가 사실 위협이 이전에 보면 위협이 됐던 적도 있고요. 그렇죠.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다른 일로도 사실 사용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너무 흥미진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거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많진 않아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인지는 요즘 김지훈 박사님이 사실 완벽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되게 민망해요, 그러면. 왜냐면은 정말 전문가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딜리버리가 좀 되는 편이라 그분들보다 뭐 익숙치 않으시니까. 그게 이제 우뚝 쓴 거죠. 그래서 전달을 하는 사람이 입장이죠, 저야, 사실은. 보통 이제 박사 끝나고 오셔서 한국 대학으로 보통 가거나 교편을 잡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학기에 뭐 강의를 한 적은 있어요. 뭐 그냥 시간 강사인 거죠. 뭐 그런 거를 한 적은 있는데 학교로 가야 되나? 뭐 생각도 했었고. 근데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왔네요. 유튜버로서 유튜버래. 유튜브 봐? 저희 요즘 유튜버라고 그러고. 근데 유튜버가 이렇게 되셨는데 점점 깊고 단단하게 이 팬층,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는 건 좀 느끼세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뭐 그 결실이 한 어느 정도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막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시작할 때 와 10만만 되면 정말 좋겠다. 네, 그러고 시작했거든요. 맞아, 100만 유튜브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왜 이렇게 됐지?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약간 그 이 채널의 힘을 좀 느끼고 계신 거죠? 네, 말을 함부로 못해요. 오히려. 네, 뭐 이렇게 옛날에도 대충 이렇게 쏘면은 별 생각 없이 한 것도 막 어딘가에 막 날려져 있고 막 이러면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네. 그런 좀 부작용도 있긴 한데 맨 처음에 제가 보니까 연대 정치외교학과 UC 버클리에서 석사를 하시고 그리고 MIT에서 박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몽해알, 멍해야. 네, 몽해알로 가셔서 네. 근데 거기서가 좀 이상하다고 몽해알로 가셨다고? 포스트닥을 거기서 하셨다고? 왜 그렇게 또 간 거였어요? 그때 아이 아빠가 그때 그 몽레알에 있는 그 항공 회사가 하나 있어요. bombardier 거기에 이제 취직이 돼서 아이는 아빠도 이제 MIT에서 박사를 한 사람이고 공학으로. 그래서 그냥 가자 쫄래쫄래 가서 몽레알에 있었는데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몽해알이 왜냐하면 박사를 끝냈으니까 아닐까. 아니 누가 봐도 제일 편할 때죠. 포스트닥이지 뭐 이러니까. 근데 그때 제가 집에서 살았어요. 처음엔 아파트 살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막 가드닝하고 막 커튼 같은 거 막 제가 자봉질 해갖고 달고 막 아이 이제 막 나와갖고 애기 막 데리고 놀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달려온 그 세월 그 공부와는 좀 상관없는 네. 일들을 하면서 좀 행복함을 좀 너무 많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요, 노는 게 제일 행복해요. 예, 그때 요리도 진짜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거에. 맞아, 음식을 안 네. 드리고 있어. 요거는 치즈 칩 네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마산 치즈를 네. 구워서 만든 걸. 요거는 개복숭아 절임. 요 올리브가 아니라 네. 이거 한번 같이 드시면. 네네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공부가 몇 년이에요? 4년? 석사는 몇 년 하셨어요? 2년. 2년. 네. 일찍 끝나셨네요. 와. 그리고 그러면 박사가 이제 좀 걸리죠. 몇 년 하셨어요? 박사를 제가 6년인가 7년 정도인가 그런 것 같아요. 오래 걸리는구나. 그러면 나 너무 속물인가 봐. 그냥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학비. 그걸 어떻게 다 견디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으로 그러니까 파리에서 공부를 끝나고 사실 석사 너머의 무엇인가를 좀 미국 가려다가 학비 보고 전 자지러져서 그쪽에서 반액을 주는 예외 상황을 주는데도 전 안 되겠더라고. 너무 뭐 학비가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그런 압박은 별로 없으셨어요? 일단 석사는 UC 버클리니까 스테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싼 편이었고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학비를 재줘요. 네, 그러니까 약간 박사는. 후학을 키운다라는 의미 뭐 이런 거라서. 그리고 뭐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뭐 학부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학비는 면제를 이제 보통 해주고 그 다음에 생활비나 이런 걸로 이제 절대 그거 갖고 보스턴에서 생활은 안 되지만 뭐 조금 주고. 그렇게 막 공부를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원동 정치 외교를 왜 택하셨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시작은 점수 맞춰서 간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점수 맞춰서 간 네. 거였어요? 네. 그럼 뭘 하고 싶다는 아니었던 걸까요? 아니죠. 그냥 일단은 근데 제가 그건 있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동화책 소설책 읽는 것보다 백과사전 보는 걸 좋아했어요. 달랐구나. 다르네. 네, 그러니까 백과사전 같은 거 나오면은 거기에 설명 있으면은 그 설명을 다른 데 가서 찾아보는 거죠. 뭐 마리 앙뚜아네트 프랑스 혁명 하면은 이제 거기서 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찾아보고 단두대 나오면 다시 디귿으로 단두대 찾아보고 이런 걸 되게 재밌어 했어요.
연관지어서 하는 공부 이런 거 즐거워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문학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런 걸 좋아했는데 점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지금은 완전히 다른데 저희 때는 일단 정외과는 여학생이 별로 없었어요. 그쵸. 예. 일단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기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 남아구를 좀 만날 수 있구나. 예. 그게 일단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문학에는 제가 그렇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비슷한 분의 뭐 영문학과 뭐 여기는 별로 생각이 없고, 경영학과 경제학과는 거기가 이제 원래 남학생들이 많으니까 살짝 끌리기는 했는데 제가 그렇게 수학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근데 또 철학과도 있잖아요. 느낌상 철학과보다는 왠지 정외과가 조금 더 잘생겨 보였어요. 좀 까진 애들. 네, 그렇죠. 좀 놀 것 같고, 맞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걸 더 전공해야 되겠다는 어떤 석사를 가겠어는 좀 다르잖아요. 그 결심은. 그것도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공무원 시절에 그때 미국에 연수를 보내줘서 다녀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태어날 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반 정말 못 살 때고 미국은 잘 살 때잖아요. 그렇죠. 신세계를 본 거죠, 거기서. 야, 우리 아이들한테는 꼭 이곳에 와서 공부하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니네는 바깥에 나가야 돼. 너네는 해외에서 공부를 해봐야 돼. 세상은 진짜 넓어. 뭐 이런 거를 이제 주입을 시켜서 그냥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님이 깨어 있으셨네요. 우리 때만 해도 유학은 조금 요원한 일이고, 그다음에 뭐 여성분들이 맞아요. 나가는 일들이 네. 쉽지 않았는데. 여자 혼자 나가는 거 이거 막 그쵸, 그랬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당연히 너 안 가냐? 토플 공부 안 하냐? 막 이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가는데 딴 전공을 바꿀 수도 있고, 사실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정외과로 간 거는 좀 관심이 있으셨던 거죠? 아니면 딴 거를 못 할 것 같아갖거든. 하던 게 낫다. 그냥 하던 학교에서 배우는 듣던 기가 낫지. 영어는 완벽하셨어요. 그때. 그럴 리가. 되게 조용하고 과묵한 학생이었어요. 항상 뒷좌석에 앉아갖고 조용히. 미국 친구 친하게 지내갖고 이제 걔한테 부탁하고 그랬죠. 그래서 2년 만에 석사를 금방 따셨어요. 근데 그 석사는 사실은 이제 정책학이라고 해서 조금 다르기는 해요. 예, 그래서 약간 뭐 실무와 관련된 것도 많이 배우고 그 엑셀 같은 거 하는 거 그래서 그래서 재정 뭐 이런 거 맞추고 버젯 맞추고 이런 것도 해보고 그때 되게 좋았어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뭐 엑셀 다루고 너무 좋아 숫자 나 이렇게 사랑해. 그냥 짝짝 떨어지는 네, 그때부터 수학이 좋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못 느꼈던. 네. 뭐랄까 사실 저는 이제 미국 정치를 하기는 했지만 원래 하려고 했던 건 그건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정치 경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정치 경제가 되게 핫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IMF 고 언저리쯤에 사실 그 전부터 도대체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저렇게 성장을 잘하나. 뭐 이게 아주 핫 이슈였거든요. 일본을 포함해서 뭐 한국, 대만, 홍콩 전부 다. 뭐 남들 다 저거 핫하대. 그러니까 저도 따라가서 핫하려고 했는데 제 지도 교수가 그 테뉴어라고 하죠. 종신 교수직. 이거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낙동강 오리알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대학원에 들어가면 필수로 이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전공이 뭐든 간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통계가 있어요. 요새는 뭐 훨씬 더 고난이도의 통계를 많이 쓰지만 어쨌든 통계를 알아야지 숫자를 보고 뭐 어떤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그 미국 애들이 정치학을 하면은 수학을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되게 과묵한 학생에 어디 가서 토론도 못 하는데 여기서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숫자를 가져와. 그렇죠. 교수가 막 칠판에서 한서를 하면서 뭐 이렇게 계산해서 보서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면은 딴 애들 하고 있는데 12 막 이러면서 막 하는 수학을 되게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근데 미국 정치는 거의 무조건 통계를 해야 돼요. 얘네들이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갖고 정치학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보고 쟤 시키면 잘하겠다. 수학 잘한다. 저를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이 마침 돼 있으니까 데리고 가신 거죠. 근데 통계 오류에 대해서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요즘 이제 그것도 이제 막 많이 부각도 네네네. 됐고.
근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정치 얘기를 할 때는 그 통계가 빠질 수 없는 거군요. 정치 통계가 어떤 것들에 쓰여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쓰여요? 어디서 채용되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 정보에도 많이 가는 것 같고요, 보면은. 네, 정보에도 많이 가고, 그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한 커뮤니티에서 인종이 다양해지면은 예산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뭐 이런 식의. 예. 그리고 컨설팅도 되게 많이 가고요. 항상 컨설팅 같은 데도 항상 이렇게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자료 이런 게 필요하니까. 아, 이런 걸 잘 하면 인구 대비 어떤 비용이 더 나갈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탁탁탁탁 잡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책 수립하기도 편할 거고 또 요거 가지고 또 선거에 이용할 거고. 선거에 이용하죠, 많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근데 그게 재밌는 통계가 되기도 하고 쓰이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막 했어. 100분 토론 MC도 하셨었잖아요. 네. 그거 아무나 안 하거든요. 그거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거 어떠셨어요? 너무 싫었어. 너무 괴로웠어. 나는 와 저게 재밌을까 어떨까를 되게 너무 힘들어요. 그 화난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엄청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이 사실 너무 괴로운데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갈등 상황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러니까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그냥 싸우고 좀 이렇게 끊으려도 말도 안 듣고 뭐 자기 말만 하고 뭐 그러고 나서 끝나면은 형님 뭐 오늘 어쨌어 술 마시러 같이 가고. 왜냐면 그분들은 당이 달라도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은 필드에 있는 같은 이제 업계에 속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서 약간 동지애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배신감 느끼죠. 뭐지 저 사람들. 잠깐만요. 뭐 몇 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듣는 거죠. 절대 안 듣죠. 네, 절대 말 안 듣고. 그리고 약간 이제 당에서 보고 있거든요. 정치인 같은 경우들은. 그러니까 나가갖고 잘 싸우고 와야 돼요. 전사가 되고 와요. 네. 그러니까 막 칼을 휘두르고 와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말을 좀 끊는다고 해서 네, 그럼 조용히 물러나면 그거는 안 되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건 굉장히 하여튼 그걸 토론의 약간 룰도 무너지는 그런 곳에서 그 고생을 하시고 세계는 지금인가요? 그리고 세계는 지금인가를 꽤 오래 하셨어요. 네, 그것도 꽤 오래 했었죠. 그건 어떠셨어요? 그건 그거는 그냥 편하죠, 사실은. 뭐 아는 얘기하고 뭐. 이제 그걸 하고 유튜브로 들어오신 지는 한 5년 정도 된 건가요? 4년. 4년. 네, 한 4년. 4년 만에 지금 이런 성과를 내셨는데 공부할 때 이걸 아셨을까요? 전혀 몰랐죠. 넌 유튜버가 되리라! 라고 했다면 유튜브가 뭐예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게요. 이건 진짜 거의 처음 털어놓는 건데 제가 이제 연구원을 다니다가 나와요. 2018년에. 이제 왜 나오냐면 그게 아산 정책. 네네 맞아요. 네. 거기서 참 방송을 그때도 이제 100분 토론 이미 하고 있었고 세계는 지금도 그렇고 왠지 슬픈 얘기가 될 것 같아서요. 근데 개그스러워요 마지막은. 근데 이제 아이를 둘을 제가 키워야 되거든요. 아들 둘. 그리고 뭐 부모님도 사실은 뭐 예전에는 괜찮으셨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또 많이 도와드려야 되고 그래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안정적으로 뭐 한 10년은 더 갈 수 있겠지만 이거 하고 될까? 네, 그 생각이 정말 들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나와달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 연구원에서 굉장히 편의를 많이 봐줬어요. 나가갖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양심인도 있고 그쪽에서도 연구원 쪽에서도 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고민을 이제 막 하다가 너무 민폐를 끼치니까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계산을 막 해봤죠. 10년 동안 벌고 모아서 얼마 그리고 뭐 이거 해갖고선 어떻게 하면은 얼마 나왔는데 그리고서 2020년에 100분 토론도 이제 초에 그만두게 되고 라디오도 그만두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되죠. 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학원에 가서 강사가 될까? 사탐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새 막 그런 거 띄워주고 가면은 제 입으로 하면서 좀 죄송하니 MIT 정치학 박사 사탐 뭐 강의 뭐 오늘 다 틀릴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제 후배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그 후배가 언니 내가 요새 유튜브를 하는데 구독자가 10,000명인가 20,000명인가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달에 100은 나와. 오. 저 그 말 듣고 시작했어요. 달에 100은 나온다 그래서 근데 시작했을 때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근데 뭐라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막 애 둘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제작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 때였잖아요. 뭐 영상 만드는 친구들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정말 둘이서 약간 이제 거지같이 이렇게 만나갖고 돈을 벌면 우리 나누자 막 이러고서는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여유로워 보였어. 뭔가 채널 자체가 약간 부티 아니냐?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되게 뭔가 부분해가 나고 뭔가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저기 돈 많은 채널인가 보다. 그치? 약간 스튜디오에서 네네네네. 촬영하시죠. 와, 스튜디오에서 가서 막 촬영하고.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라고 추정을 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정말 따뜻한 곳에 가서 휴가를 즐기고 싶다. 뭔가 되게 있어 보인다. 난 저거 방송국에서 하나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언제 이렇게 탁 이 모범턴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언제였어요? 그게 사실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터졌어요. 네, 한 4개쯤 만들었을 때였나? 그게 미식축구에 대한 거였어요. 전 세계의 너네들밖에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는 것인지, 미국인들은 왜 이렇게 미식 축구에 열광하는 걸까요? 아, 맞아요. 스포츠 좋아하셔서. 예. 그래서 당시가 이제 슈퍼볼 조금 뒤였나 그랬어요. 그래서 막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터진 거는 뭐 시기적으로도 좀 그런 게 있고 뭐 좀 이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여자가 나와서 스포츠 얘기를 하니까 그게 터지지 않았나. 아, 여봐.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딴 야구도 얘기하고 이제 뭐 하셨잖아요. 그죠? 원래 제 찐사랑은 야구예요. 프로페셔널 베이스볼 플레이어스, 요런 이제 연합 기구들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그때 이제 탁 터지면서 막 갑자기 뭐 구독자 왜 이렇게 늘어? 막 이러고 이제 막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게임스탑이라는 그 당시 이제 뭐랄까 주식이 하나 있었는데 거의 코인처럼 움직이고 그래서 막 개미들이 이제 미국에서 막 하고 뭐 근데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얼마나 불평등해졌나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또 되게 잘 됐어요. 지난 몇 주간 미국 금융계, 아니 전 세계 금융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게임스탑 사건입니다. 대충 보면요. 캐나다는 왜 이렇게 망했나? 호주는 왜 이렇게 이상해졌나? 미국은 왜 이렇게 뭐 다들 그지천국이 됐나? 이런 건 잘 돼요. 그러니까 독해야 되는 거죠. 네, 독해야 돼요. 썸네일도 독해야 되고. 독해야 되고 남의 나라 되게 안 좋은 얘기를 딱 해줘야 돼요. 쫙쫙 뽑아서. 네, 그러면 많이들 봐요. 다른 데 나가시나요? 유튜브? 다른 데 나가죠. 많이는 안 나가요. 그러니까는 뭐 정치, 경제 이쪽을 얘기하는 데는 잘 안 나가요. 오히려. 예, 뭐 굳이 그냥 뭐 제 채널 와서 들으세요. 막 약간 이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맞지. 네, 물론 이제 친한 분들 도와달라고 하면 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초청해 주는 게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너무 정말 와보고 싶었던 게 이 테이블 웨어도 너무 예쁘고 요리도 너무 잘하시고 저 옛날에 캐나다 살 때 진짜 관심이 많았거든요, 요리에. 아직도 홀푸드 마켓 같은 데 가면은 그 막 전시되어 있는 컨디먼트랑 막 소스랑 보면 막 미치겠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진짜 마르셨잖아요. 근데 이제 남이 먹는 걸 즐거워하시는 거죠? 해갖고 남이 먹는 거. 그쵸. 네. 이제 김지훈 채널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가 이렇게 재밌구나. 오늘 나오셨으니까 물어보면 외교가 뭡니까? 외교가 뭔가요? 외교는 이제 타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죠. 결국은 자국의 네. 그럼요. 이익이죠.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이 워딩이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돌직구를 날리기 시작한 게 얼마 전. 그러니까 이래도 되나?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느꼈는데 어떠세요? 전문가가 봤을 때?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국제 질서를 이끌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유엔이라든지 뭐 WTO라든지 뭐 국제 관계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예전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이 자신들의 정치 시스템이나 정치 철학을 녹여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래서 뭐 가트에서 이제 WTO까지 만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뼛속까지 친미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미국을 이끌어서 그렇게들 많이 얘기해요. 역사상 가장 관대한 제국. 왜냐면 예전에 제국들은 이제 못된 짓도 정말 많이 하고 지들 것만 챙겨갔는데 그래도 어쨌든 미국은 뭐 좀 주기도 하고 자기네 손에도 좀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막 주기라기보다는 2차 세계대전 예전 때 막 그렇게 개입하게 되고 도와주게 되면서 나 영웅인가처럼 된 맞아요. 네, 이렇게 예. 이렇게 떠받쳐진 것도 있었잖아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 전까지 유럽이 세계였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미국이 올라오면서 원하진 않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떠밀려 갖고선 패권국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긴 싫은데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런 시스템을 자기네 걸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게 80년이 됐어요. 예. 예. 끝발이 닿을 때가 됐죠. 그리고 미국이 예전처럼 이제 강대국이고 뭐 본인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막 이러면은 조금 손해를 봐도 뭐 우리가 뭐 해줄게 이게 되는데 이젠 자기네들도 급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국은 옛날에 소련하고는 급이 달라요. 생산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20세기 이후에 미국이 만난 진정한 라이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니네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니네도 니네 몫을 해.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 이제 막 유럽 관계도 있는 거죠. 유럽은 당연하죠. 얄밉게 계속 빼먹고 있고 영국은 프랑스는 자기네 속만 다 차리고 있다는 요 80년의 마지막쯤의 일들이 사실 좀 얄밉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일 얄민 게 프랑스죠.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미국이 뭐라고 미국이 이런다고를 물론 이제 뭐 그 전 정권서부터 사실 조금씩 맞아요. 보였다면 맞아요. 뭐 조지 부시도 있었고 이렇게 약간 보였다면 정말 이걸 노골적인 강성의 어조로 말하기 시작한 게 트럼프였어요. 맞아요. 그때인데 세계는 다 놀랬죠. 그래도 우리 약간 연막은 있었잖아. 뭐 이렇게 야, 체면 차리고 뭐 이런 체면 거. 차리고 예. 뭐 이렇게 좀 회담 같은 데서 그쵸, 예. 그런 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우리 앞길 챙길 게가 된 거고. 더 강하게 올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국제사회에 대한 것도 되지만 사실은 듣고 있는 국내 오디언스, 국내 유권자들 들으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 나가갖고 말이야 막 큰 소리 좀 쳐줬어 막 약간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popular vote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전체 득표에서는 좀 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체 득표, 뭐 선거인단 투표 이것도 전부 다 굉장히 크게 이겼기 때문에 이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예요. 예상하셨나요? 트럼프의 재선? 근데 그 얘기를 꼭 이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알고 싶어. 그러니까 분석을 했었나? 제가 2016년에 클린턴 된다고 했다가 완전히 이제 흑역사로 남아갖고 이번에는 정말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했어요. 그게 근데 왜 흑역사였을까요? 나무 위키에도 적혀 있어요. 그게 지금 미치겠어. 가서 지우고 싶은데. 야 포장을 계속 해주는데 찍고 나오시는데. 그리고 선거는 대체로 국내 이슈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국제 이슈, 외교 관계에 관심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도 대체로 먹고 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그리고 뭐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 대진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는 했지만 되게 민감한 부분이 뭐 미국에서는 워크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PC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런 이슈가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이 있었고. 워크가 뭐예요? 그게 이제 약간 깨어 있다라는 의미로 소수자라든지 뭐 여성이라든지 뭐 이민자라든지 이런 이슈에 되게 관대하고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을 이제 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반대되는 사람들도 목소리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슈도 굉장히 컸던 것 같고, 네, 여러 가지로.
자 이제 니네 맘대로 해. 우리도 우리 거 찾으러 갈게. 라고 해서 그 결계가 풀어지면서 방입이 10배 내야 되는 거예요. 10배는 뭐 사실상 말이 안 되고요. 김지훈 박사님 들어가서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왠지 될 것 같지? 야 이거 썸네일 써야 되겠다. 이거 약간 월드푸 샐러드를 만들어 봤는데 약간 아이올리 소스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새우랑 같이 드시면 네. 와. 맛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은 만드세요 많이? 요새는 사실 많이 못 하고요. 옛날에는 많이 했죠. 네. 그 외국 있을 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재료나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다양하고 막 하고 싶어져 보면은 와, 이 넘맥 종류가 몇 개야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했어요. 약간 접근하는 게 약간 좀 다르긴 하세요. 아 그래요? 네, 약간 분석적인 게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넘맥 종류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넘맥을 사면서도 아니 브랜드 종류 막 이런 거. 브랜드 종류. 너무 기분 좋지 않으세요? 막 그렇게 여러 가지 브랜드가 쫙 전열이 되어 있으면 이 중에 뭘 살까 막 행복하고 막. 그리고 옷이나 뭐 이런 비싼 거보다 식료품을 살 때는 양심의 가책이 덜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약간 또 그렇게 나는 왜 내가 이렇게 슈퍼마켓에서 막 돈을 쓸까가 저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걸 분석해 주셨구나. 그리고 옷을 살 땐 늘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내가 이걸 써도 되는 걸까? 그런가 늘 생각하는데 슈퍼에선 그게 없잖아요. 비싼 것도. 그럼요. 그래서 그 경제에서 외식은 안 되지만 그 슈퍼마켓은 될 것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외식은 줄인대요. 외식은 확실히 줄었고 그쵸? 줄인다고 하고 경제가 안 좋을 때. 예. 그렇구나. 우와. 이거 한두 개만 홍합. 근데 이게 약간 제가 우리나라 홍합을 할까 하다가 그린 홍합이라고 사봤는데 네네네. 조금 그 텍스처나 이런 거는 좀 틀린데 한번 드셔보세요. 네. 뭐 집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손으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또 집기 또 예쁘시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맛있다. 제가 괜찮죠? 네, 맛있어요. 이게 약간 희한한 향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홍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카레가루가 살짝 들어갔어요. 카레 어쩌지. 크림 소스. 근데 우리가 약간 국제 정세를 알아야 되는 이유? 알아야 되는 이유요? 예, 몰라도 되겠죠? 몰라도 돼요. 뭐 굳이 뭐 알 필요까지 뭐 근데 모르셔도 돼요. 아마 지식 플레이를 보는 많은 분들은 이런 이유가 있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주고 계시지 않아요? 이제 한국이 많이 컸잖아요. 네. 네, 경제적으로 뭐 여러 정치적으로 크니까 외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한국에서 나오는 이제 외국에 대한 뉴스들은 대체로 육하원칙에 따른 뉴스가 많아요. 어디서 무슨 일이 누가 어떻게 했고 요렇게 잘 모르는 분들이 보기에는 왜?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게 왜 저렇게 간 거지? 무슨 의미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지?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채워주니까 좋아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서사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좀 우리끼리 살만해졌으니까 바뀌어도 좀 관심 갖고 싶고 한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갖고 모든 일에는 다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말해주니까 좀 쉽게. 사실 우리가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만 봐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더 북한이 참여하고 나서 훨씬 더 관심이 많아진 그럼요. 것도 사실인 거잖아요. 이게 어떤 영향이 될까? 이게 경제랑 뭐 주식이랑 그럼요.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더 그럼요. 이걸 체감온도가 네. 훨씬 높아지는 거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밀 가격이 이제 막 올라가면서 지금은 이제 안정화가 됐지만 그러면서 밀가루 가격 올라가고 막 빵값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우리한테도 왔었잖아요. 네, 맞었죠. 그래서 저기 저기 하는 일이 우리한테 영향이 있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해 보면서 또 트럼프가 되면서 막 그 뭐니 코인이 비트코인. 사셨어요?
달 100만 원에 유튜브 시작한 사람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면 그때 살아난 사람은 있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 모르죠. 왜 이러세요? 또 가서 하시려고 그러죠? 에? 너무 올렸어. 근데 정말 그런 얘기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있죠? 비트코인은 안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이에요. 비트코인은 정말로. 왜냐면 트럼프가 비트코인 완전 풀어줄게라고 또 얘기했던 것도 그리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재무부 장관도 그렇고 상무부 장관도 그렇고 코인에 대해서 꽤 친화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는 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장관들을 이렇게 임명은 했지만 결국에 마지막 결정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내릴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생각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진짜 가늠이 안 가는 게 그 자동차 회사 사장 누구야?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뭐 죽이겠다고 그래서 죽인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또 절친이었다가 이건 도대체 어디다 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전기 자동차 뭐 다 죽이겠다 뭐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중간에 선거하면서. IRA 때문에 이제 2022년에 통과된 법이에요. 미국에서. 그린 에너지 뭐 이쪽 이제 뭐 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업체들 이런 업체들 보조금 주고 뭐 이런 건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줄인다든 보조금을 줄인다 뭐 이거 전부 뭐 다시 후퇴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IRA 때문에 사실은 좀 본인들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전에는 이제 전기차 업계는 테슬라가 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IRA를 해버리니까 기존에 있었던 다른 차 뭐 업체들,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애들도 보조금을 받고 이제 점점점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점유율을 까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IRA를 만약에 없앤다 그러면 테슬라한테도 손해는 끼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얘기 한 밤새 좀 들어야 되겠다. 왜 들어야 되냐면 그리고 주식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될지. 주식 하세요? 저는 미국 주식만 좀 있어요. 국내 싫어하시나요? 왜 한국 싫어하세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까먹기만 하니까 너무 돈을 따본 적이 없어서 한국 주식해서 그냥 그래갖고 그냥 미국으로 돌렸어요. 소액이니까 해보는 게 재밌거든요. 종목 사보고 이러는 게.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직접 뭐 조금 사고.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한국 주식 다 까먹는다. 본인들이 똥손인 건 생각 안 하고. 주식을 이렇게 나눠서 분산 투자하거나 이런 개념이 많이 없는 분들이 이제 그런, 물론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잘 모르는 건 하지 말자 주의거든요. 저는 적금이나 하자. 억울하죠. 많은 분들이 적금으로는 뭘 할 수 없는 세상이 됐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국내는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너무 수출 의존도도 있고 어떻게 정세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에 그러면 미국 증시나 뭐 이런 걸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런 정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국제 정세에 너무 밝으신 분은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면 주식의 천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금 투자하셨나요? 지금 계속 참으시는 거 봤어? 이거 날라가라.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유일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긴 해요. 되게 예전에 샀는데 팔란티어라고 아세요? 그 종목? 예, 피터 틸이라고 예전에 그 페이팔 했었던 페이팔 마피아라고 그래요. 뭐 일론 머스크, 피터 틸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 이제 페이팔을 해갖고 떼돈을 벌고 뭐 성공한. 근데 이 피터 틸이 사실은 2016년 때부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지지를 해왔어요. 돈도 정말 많이 주고. 팔란티어라는 주식을 제 기억에 제가 한 2021년인가 샀을 거예요. 그런데 들고 있었던 거는 깨을러갖고 이거를 뭐 이런 생각을 못하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 2021년이면 한 3년 들고. 아우 한국 주식 하면은 막 일주일 있다가 막 팔고 사고 막 이래요. 네, 이거 왜 이래 그러면서 막 팔고. 그래서 한국을 안 해요 제가 국내에서. 귀 얇으신 네. 거예요? 뭐. 내가 아는 것과 또 이거는 또 굉장히 다른 분야군요. 그쵸? 네. 근데 또 경제 좋아하고 뭐 그러시니까. 근데 거시적인 걸 좋아하지. 네, 뭐, 미시적인 거에 너무 약간. 엄청 약해요. 초단위를 변하고. 네, 아우.
2025년의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나요? 다들 불안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업계에 돌아오고. 있는 사람도. 그럼요. 뭐 트럼프 대통령 돌아오면은 사실 이제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보이기 때문에 뭐 관세 때문에 많은 나라들, 뭐 멕시코라든지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고 또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다들 힘들어 할 거고. 힘들어질 거다라는 전망 안에 우리가 또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미중이잖아요. 지금 너무 심각하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도 하셨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 대해서는요,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얘네는 우리가 밟고 가야 돼. 이런 게 되게 강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전투적 자세 뭐 이런 건가요? 네, 뭐랄까 좀 잘해줬더니 쟤네가 우리 뒤통수 쳤어. 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게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2001년에 WTO를 가입을 시켜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 조건에 이제 안 맞는 것들도 꽤 있었는데 뭐 다 열겠다, 금융시장도 뭐 오픈한다. 그랬는데 이제 안 했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나고서는 이제 중국이 그때를 사실상 틈타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쟤네 못 알아봤구나, 막 이런 것도 있고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쟤네들은 잡아야 돼. 막 이런 것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개인적인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2020년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재선이 될 거라 봤어요. 경제도 너무 좋았고 그걸 발목을 잡은 게 코로나예요. 코로나만 없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재선에 성공을 했을 거예요. 근데 본인으로서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원한이 맺혀 있겠죠. 그래서 막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선들을 발표를 하잖아요, 내각을. 근데 사실 누가 되느냐는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발표를 함으로써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을 내각에 어디에 임명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지금 국무부 장관, 국가안보 보좌관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정말 막 알아주는 반중국파. 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중국에 대해서는 세게 간다.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얘기가 좀 새롭긴 하네요. 코로나에 얽힌 그 트럼프의 그 분노. 그럼요. 그 시절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 뭐 많은 전 세계인들도라고 하지만 그 영향이 의외로 너무 산업에까지 미쳐서 그럼요. 사실은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 거의 10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 정도인데 거기에 반사의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더 놀라운 게 그 안에 트럼프의 분노가 있었다는 생각은 못했고 트럼프 생각에 그러면 이 집권기에는 확실한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 근데 중국을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거는 있는데 그래서 나는 대만을 도와주겠다. 뭐 이거는 잘 안 아닌 보여요. 거죠. 예. 일단 중국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사실 그러다가 또 대만이 또 그래서 푹 튀어나와서 국지전 생기고 또 국지전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있을 수 갈등 있죠. 관계가 너무 극명한 두 곳이니까.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을 침공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네. 않겠지만 몰리면 또 모른다는 거. 그렇죠. 지금 북한이 거기 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북한이 그 우크라이나에 간 일을 사실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아서 그건 또 소련과의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소련이래. 러시아. 옛날 사람 우리 옛날 사람. 이해하셨어. 쑥 지나갔다 우리. 옛날 사람이라 갖고 익숙해요. 소련이 되게. 중국과 러시아는 어때요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렇게 늘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껄끄러운. 예, 옛날에 뭐 소비에트 연방일 때도 그랬었고 사실 뭐 중국 많이 무시했었고 그때는 그래서 둘이 전쟁을 한 적도 있었고 국경 가지고 그래서 항상 둘이 뭐랄까 좀 갈등이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강대국 둘이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얘기하기가 훨씬 알아듣겠네. 그래서 뭐 둘이 지금은 뭐 좋은 것 같지만 시간 지나고 상황 달라지면은 언제든지 등에 서로 칼을 꽂을 수 있는 뭐 그런 관계죠.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트럼프가 장담을 했잖아요. 호언 장담을 했는데 그렇게 될까요? 글쎄요. 24시간 내에 끝낸다 그러더니 뭐 24시간 내에 끝나겠어요, 그게?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리 전쟁을 끝난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러시아의 승리로 보여지는 거는 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푸틴은 또 푸틴대로 그렇다고 해서 끌려가는 거는 또 용납이 결과 안 없는 되고. 전쟁을 만드는 건 그렇죠. 그래서 둘이서 이제 서로 간에 두뇌 싸움을 하겠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거 근데 이거는 중동은 다시 한번 저는 이 관계가 이 세기를 넘어서 이어진다는 게 사실 전 너무 놀랐거든요. 그걸 분석 어떻게 하고 할까도 너무 궁금하고 25년에도 계속 될까요? 이 분쟁들은? 25년에는 끝나지 않을까라고 했던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유럽 분들 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이쯤에는 끝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휴전을 하는 방식으로 일단 이스라엘이 헤즈볼라하고는 휴전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자 쪽만 남은 건데 물론 그 휴전이 되게 불안정하긴 해요. 그래도 미사일 던지고 뭐 이러면서. 근데 헤즈볼라도 좀 이제 버겁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고 이스라엘도 둘 다 하긴 힘들거든요. 그 과연 끝날지 어떨지 이걸 뭐 제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긴 하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공격적이었던 적이 사실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안에는 많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은 대단히 공격적이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몇십 년 동안은 몇십 년 사실은 동안에는 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요번에는 이스라엘 국민이 1,500명이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인질로 끌려간 사람들도 200명이 넘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입장에 특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제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게 나가야죠. 여기서 재밌는 점은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예요. 네, 그럼요. 저도 정말 그쪽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뭐 시아, 순위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들로 번져나가는 이 중동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저희 채널에 나와서 이제 중동 분야 최고 전문가가 계세요. 우리나라에 인남식 교수님이라고 진짜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그분과 함께 한번 꼭 모시세요. 정말 재밌어요. 아라비안 나이트 세이라자드의 그 이야기를 듣는 느낌. 진짜로. 너무 재밌어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새해에는 저희는 한번 또 중동 쪽 이야기 전문가 인남식이에요. 인남식. 네, 그래서 어디 가고 이렇게 인남식이라고 이제 영어로 쓰는데 잘못하면 식인남으로 부른다. 2025년도에 우리의 스탠스, 우리나라의 스탠스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한국은 일단 이제 새로운 대통령과 굉장히 잘 지내려고 해봐야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봐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고 미국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뭔지 이렇게 굉장히 좀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봐야죠. 뭘 주고 뭘 얻어야 될까요? 아마 중국을 견제하는 이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와주길 바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은 이제 한국이 중국하고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조금 미적거린 것도 있긴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똑바로 해라.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은 걸 원하지 않을까 미국이. 난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박사님은 지인들과 관계가 좋으세요? 저요? 네. 나 왜 갑자기 외교의 시작은 친구서부터라는 생각이 갑자기 너무 딱 떠오르는데 내가 정말 잘 못하는 일들 이렇게 막 잘 알아서 잘 파악하고 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팅해서 막 이런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제가 정말 그런 걸 못하거든요. 어떠세요, 박사님? 저 못해요. 큰일이야. 근데 정말 외교에서는 정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전문가도 알고 미리 좀 알아두기도 하고 준비도 해둬야 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의외로 또 외교에서 신뢰도 되게 중요해요. 신뢰. 네. 예. 믿을 수 있는 국가냐, 믿을 수 있는 지도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제 올해 말에 나오셨으니까 내년 말쯤 필요하실 때 국내 정치로 한번. 싫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제가 뭐 어떻게 고수를 해왔는데. 야당의 한 분, 여당의 한 분 가장 순한 사람을 데리고 120분 토론하면서 제가 옆에서 구경하려고요. 되게 야당의 한 명, 뭐 여당의 한 명 순한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별변하는지를 보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요? 그럼요. 근데 그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예. 뭐든지 누군가는 다 이성을 놓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참 희한하기도 하지만
오늘 사실은 조금 단편적인 얘기들로 왜냐면 또 어느 순간에 못 물어보겠는 게 너무 많이 못 물어보겠는 게 채널에서 보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조금 채널에서 못하는 좀 야화 이런 거 저희 좋아하잖아요. 야화, 사화. 그러니까 막 CAI란 무엇인가? 막 이런 거 어디까지 침투해 있나? 뭐 그들의 삶? 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건 막 이렇게 영화에서처럼 그렇진 않나? 저는 CIA 요원들 중에서 정말 이렇게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은 별로 본 적은 없고요. 주로 이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저씨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리스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실 테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쉽게 만나지 못하고 네,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다음엔 CIA 특집. 야 이거 CIA라고 얘기했다가 우리 뭐 이렇게 막 검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없어질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제가 국정원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첩보기관이 제일 짱이냐 전 세계에서. 근데 약간 의견들이 달라요. 난 우리나라 국정원 굉장히 정보력 좋을 것 같아. 우리나라는 휴민트가 좋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되게 좋고 현직에 계시는 분은 CIA가 최고다 라고 하시고 전직이셨던 분은 MI6라고 영국 공공실 예, 그래도 영국의 끝발이 있다. 모사드는 어떻대요? 모사드도 굉장히 잘하죠. 예, 요번에 그 막 뭐 저쪽 하마스니 헤즈볼라니 막 이쪽 막 하는 거 보면은 뭐 예, 그리고 걔네들은 물불을 안 가리거든요. CIA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암살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모사드는 하죠. 납치도 하고. 아니 근데 뭔가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25년에 일단 물론 그 정세 얘기가 좀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게 또 외교일 네. 것 같고 이제 크리스마스 바로 전인데 되게 막 뭐 화려한 얘기들, 뭐 화려한 일들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 오늘 얘기가 너무 즐거웠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혹시 개인 김지윤님의 꿈이 있을까요? 저희 마지막 공식 질문 같은 건데. 꿈이요. 조그만 마당에 있는 집에서 완벽한 타인으로 거기서만 저 혼자 사는 게 꿈이에요. 정원을 가꾸고 요리를 하고 그래서 혼자서 그렇게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고 조용히. 그 전제가 너무 어렵네요. 아무도 날 못 알아보고. 그래서 외국을 갈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유튜버잖아요. 아, 어딘 가서 알아볼 수 있구나. 또 행복한 것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날 알기 시작해서 또 행복한 분도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칭찬해주고 좋아한다고 해주고 이제 내가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언제 받아봤을까. 그쵸. 그런 네. 생각 드시죠? 네. 사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야기를 듣는 일을 되게 재미있게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할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좀 더 넓어지게 동화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세계를 너무 알아듣게 얘기해 주니까 그게 너무 고맙고 얼마 전에 라디오스타에서 지영이가 이 얘기는 나도 알겠어라고 했던 얘기가 사실 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알기 쉽게 얘기해 주는 일 참 어렵거든요. 그걸 해주고 계시다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뭐 아무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는 하지도 마시고 70대쯤 되면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아이 조금 더 더? 그때는 제가 봤을 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뭐 하고 싶으세요? 시켜줄게. 뭐 장관 하나 골라봐. 난 너무 싫어. 저는 문체부 하나 시켜줄까? 너무 싫어.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너무 즐거웠어요. 예. 유튜버로서 더 승승장구해 주시길 바랄게요. 우와. 버프 불기용. 버프 브링인형. 우와, 맛있겠다. 되게 부드럽다. 맛있다. 이건 한국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지 않나요? 그죠? 약간 장조림 같기도 하고. 너무 맛있다. 맞다. 그 얘기 해야 돼. 영식탁 그 꼬요들 그 친구들이 꼭 봤으면 하는 편이 혹시 자랑하고 싶은 편이 요거는 25년을 위해서 좀 봐둬라 하는 편이 있나요?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제가 사실 만들었고 아직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대통령이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 차례. 자기 생각에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저평가된 대통령이다. 그래서 맥킨리 편을 좀 보시고 맥킨리에 대해서 알면은 약간 25년이 보이지 않아요? 트럼프의 행보도 좀 보이지 않을까? 오, 이거 재밌겠네.